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총 15회에 걸쳐서요, 형법 담당에 된 오지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되게 덥네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무더위와 또 싸워야 되고, 이제 가을, 나절 지나면 겨울이 되면 이제 초죽음이 될 겁니다. 근데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제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일단, 형법, 형소, 이제 저는, 양과목을 같이 가르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때까지 모의고사랑 기출이랑 해서 총 한 16회 정도를 봤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선택형을 비율을 보면 형법, 형소, 통합 문제 이런 걸 봤었을 때 형법은 20개 내외 정도 순수하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8개 내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12개 정도가 되겠죠. 아이고, 말을 잘못했네요. 하나씩 더 붙어서 우리가 몇 문제가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게 한 18개 이 정도가 되고 이게 12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10개 내외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패턴이 돼요. 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형법은 그렇다 치고 형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상 선택형 형소나 사례형 형소나요. 쉽게 해서 이게 호환이 돼요. 호환이. 그래서 형법은 아무래도 이제 판례도 많고 논점도 많기 때문에 선택형하고 사례형하고 조금씩 준별이 돼요. 준별이 되지만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논점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판례 같은 경우에도요. 저기 뭐 공무원 시험이나 경찰 시험에 나오는 그런 아주 예를 들어서 뭐 짜실한 그런 판례들은 등장하지 않고요.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점들이 사실상 형소에서 사례형과 선택형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출을 선택형하고 이제 사례형을 다 이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쭉 한번 빼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형 나왔던 게 사례형으로 등장하고요. 사례형 나왔던 게 선택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소는 범위를 상당히 좀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례형과 선택형을 넘나들면서 좀 대비를 하시면 되고 오히려 어디에 중점을 두면 된다? 이쪽에다 중점을 두면은요 사실상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형소할 때는 조금 사례형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형용과 사례형용으로 좀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순수한 선택형용입니다. 어떤 거는 여러분 이거는 사례까지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례형 대비하는 판례와 선택형 대비하는 판례를 우리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택형 대비 판례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단순히 결론 암기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암기해서 딱 이 사실관계 났을 때 이거 유죄였어, 무죄였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특히 이제 횡령배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동네죠. 횡령배임 제일 싫어하는 동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횡령은 재물이고 다음에 배임은 재단상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에요. 검사가 이걸 재물로 보고 횡령으로 갈 수도 있고 배임으로 재단상 이익으로 보고 공소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례들 쭉 찾아보면요. 진짜 동일한 사실관계인데 어떤 건 횡령 어떤 건 배임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구별한다고 아무 실의가 없어요. 그래서 횡령, 배임은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횡령하고 배임을 물어봐서 틀리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횡령인데 배임으로, 배임을 횡령을 해서 그건 정해져 있어요. 한 4가지 부분에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 그 동네는 판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딱 보고 유죄였어, 무죄였어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판례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모의고사 이런 것 때문에 잔뜩 넣어놓긴 했는데 횡령 배임 쪽에요. 그 동네에서 뭐 기업이라던가 특히 뭐 상법 관련한 이런 것들 있죠. 교수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 몰라. 그래서 잘 안 내요. 못 내고 이제 특별한 거 이제 어수 관련한 거라던가 그런 되게 유명한 것들 판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대표권 남용이라던가 이런 것 등은 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횡령 배임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사례형에서는요. 물론 이제 판례 우리 4개 돼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판례고 유명한 판례라서 보면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가야 되죠. 그래서 판례 결론은 맞춰주셔야 되고, 저희가 횡령이 아니라 배임으로 끌고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사례형에서는. 다만 이제 자기가 판례가 원래 횡령으로 결론을 냈는데 배임으로 끌고 갔으면 다만 판례가 할 때는 횡령이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그런 요령들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단순히 결론 함경이 있고 사례형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죠? 각 견해에 따른 핵심 문구를 일단 암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뭐 판례는 소극설 아니면 적극설 아니면 절충설 셋 중에 하나겠죠.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이랬을 때 핵심 문구 소극설에서 요구하는 핵심 문구, 적극설에서 요구하는 거, 절충설에서 요구하는 거. 물론 절충설은 맨날 좋아하겠죠. 이거 앞에 두 개 쓰고 좋아 쓰면 되는 건데 그런 핵심 문구를 일단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례 웬만하면 판례 그대로 써주면 좋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죠. 특히 이제 조사 같은 경우 보면은 조사가 우리랑 잘 안 맞아. 그게 이제 문어체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용어랑 안 맞는 게 꽤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좀 바꾸세요. 핵심 문구 있는 거는 바꾸면 안 되고 핵심 문구를 써주고 그 외에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한 두세 줄로 만드시라고요. 그런 거를 교재 옆에다가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쟁점 정리 나눠드린 거 있죠? 그 원래 책에 원래 29번까지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뒤에가 좀 빠져 있어요. 하다가 정리된 부분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내용에서도 1번에서 28번까지인가 그 부분도 결론 사내 검토가 좀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책을 하다가 제가 뒤에 했는데 뭔가 출판사 쪽에서 어머니짓을 하는 바람에 책이 나왔는데 어떡하죠? 나온 다음에 확인했어요. 나온 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부득이 뒤에 때 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다가 미기출된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기출된 거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핵심 정리는 대부분 다 그냥 판례 결론에 따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판례 결론 부합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제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검토도 판례 결론에 따라서 웬만하면 나오게 했습니다. 일단 왜 그렇게 했냐면 자 우리가 200점을 사례에서 2시간을 쓰라 그러죠. 인간의 능력 내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리고 물론 이제 사법시험은 100점을 2시간에 써요. 이것도 저도 10년을 써봤지만 괴로웠어요. 괴로웠는데 이걸 200점을 쓰라고? 근데 또 배점 기준표를 보면요. 학설도 다 배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속으로 니들이 써봐라 이런 마음을 되게 드는데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줄처리 부탁하면 돼요. 학설은 줄처리 그리고 또는 아예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은 여러분 학설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줄처리하거나 아예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무조건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뭐다?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문구 위주 정리할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안 나오면 수많은 판례지 나는 무조건 이 판례 쓰겠다. 그냥 마음 먹고 가세요. 그래서 뭐 관련돼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난 이 판례 쓸 거야. 뭐 수많은 판례 쓰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 판례 밀고 넣는 거야. 배점 돼 있어요. 판례가 배점 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택도 없는 거 쓰면 안 되고 관련성 있는 걸 써야겠죠. 그 해당 파트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논점을 누가 많이 건드렸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쓴다. 저도 이제 사례형 기출문제를 내긴 했는데 해설을 달긴 했었는데 강의도 이미 했고 하다 보니 또 오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는 이게 맞아 하고 했는데 잘못됐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많이 정리했는데 최대한 일단 답안에 쓸 수 있는 양으로 써보려고 하는데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게 썼는데 절대 여러분은 시중에 있는 그 책들 참조는 하시는데요. 길게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못 써요. 쓸모없는 걸 우리가 공부해서 뭐 합니까? 우리는 그리고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험이에요. 수험생으로서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책은 웬만하면 버리세요. 버려버리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특징을 잘 알아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한 게 2011년 8월 11일이래요. 담당자가 해줘서 기억하는데 형소로 먼저 강의를 했었는데 그 뒤에 많은 분들 만나봤어요. 근데 보면은 교재가 다 여러 권씩 갖고 계시대요. 갖고 계신데 다들 물어보면 마지막에 선생님 근데 뭘로 공부를 해야 되죠? 이제 와 물어보면 저보고 어떡하라고. 한 권씩만 잡으세요. 한 권씩만. 선택형이 됐건 사례형이 됐건 뭐 따로 잡는 거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기본선 한 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이나 기출 이런 것도요. 지금 이제 선택형이나 사례형이나 이제는 기출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모의고사.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대비하십시오. 이제는 빠져나갈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출 현재 5회 봤던 거에서 미기출 됐지만 모의고사에는 출제된 논점이 있거든요. 그건 반드시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거 올해 시험에 대부분 나왔어요. 대부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에 진도별 모의고사 하면서 그런 것 좀 감안해가지고 문제 만들어서 했더니, 그렇죠? 10회 정도 됐었는데, 빠질 게 웬만큼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중요한 것들 해서 하다 보니까 형법이랑 명예훼손 뭐 이런 쪽은 다 그냥 적중했어요. 형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나와서 일부 이제 수험생은 선생님이 들어가서 출제한 줄 알았어요. 이런 문자도 있어요. 뻥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쭉 이어가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실제 시험에 나왔었을 때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 보긴 본 논점이지만 대비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때는 정말 당황합니다. 뭐부터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이라도 건드렸던 논점 있죠. 실제 써봤던 논점, 그런 생각이 다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대한 적중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원행시 같은 경우에는 형법은 제가 그냥 느낌상 이게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50점이 그대로 나왔고 형소는 90점 적중했어요. 단문 50점 적중했거든. 그래서 일부 상소 꼭 보세요. 그래서 막 얘기해주고 했는데 50점 단문 나왔고 사례도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40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기도하면서 찍어주길 바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험장에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셔야 되죠. 갔었을 때 어쨌든 좀 봤던 거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논점들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제가 강조한 것들 어쨌든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말씀드리면 이 교재들 여러 권 있는데 하지 마세요. 기본서 한 권 가지시고요. 굳이 불편하시면 선택형이나 사례형이나 우리 돼 있는 모의고사하고 기출 있는 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사법시험이나 이런 쪽에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은요. 이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직은 우리 시험에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선택형 같은 거는 조금 참조를 해주셔도 되지만 특히 형법이요. 형소는 사실을 가도 선택형 없어요. 기자에서만 보기 때문에 사례만 있기 때문에 없어서 그러는데 그 점 말씀드립니다. 형법은 일단 어떻게 해라 사시 진도 뭐 기출문제 있잖아요. 한 10개년 정도 짧은 5개년 정도 그런 거라도 좀 참조하십시오. 그게 너무 오더라고요. 저는 사시 강의를 계속 했었다가 이제 1차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게 생겼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해서 그런 초점들이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이 부분이 강조되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쪽 변시에도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년 정도는 사시 거를 형법 거는 좀 차용을 하십시오. 그 이상은 보지 마세요. 그냥 있는 것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소위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열심히 자료에서 주시긴 하시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책에 딱 껴넣던 어쨌든 해도 되는데 괜히 자료만 몽땅 갖고 계신 분이죠. 왠지 막 자료 수집하러 다니는 분들 봐요? 저도 해봤지만 못 봐요. 그래서 저걸 언젠간 봐야지. 언젠간 봐야지. 그렇죠? 언젠간 보죠. 버릴 때. 다 버릴 때 본다고. 그런 건 독이 되는 거니까 자료 너무 많이 수집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또 자기가 쓸 수 있는 판례 분량 적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형소는 말씀드린 대로 사례형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나중에 한번 각 기출 문제집 모의고사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다 달아봤으니까 근거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죠. 선생님 선택형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사례형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기록은 제가 하니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데 자,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양자 균형 있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에요. 자기가 그냥 뭐 실수됐건 뭐 했건 아는 만큼 그냥 가는 게 맞는데 요거는요 진짜 기교입니다. 기교. 뭐 전문이긴 하지만 전문 증거니까 증거 능력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사례형 채점하고의 점수 엄청 올려줬대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2시간 200점 이걸 쓰는데 어떻게 논점을 다 건드려. 조금씩만 건드렸으면 엄청 우수한 점수가 나오는데 대부분 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올렸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잘 쓴 사람과 잘 쓴 답안과 그냥 평범한 답안 못 쓴 답안은 아예 얘기를 안 할게요. 있었을 때 훨씬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몇 개 좀 더 잘 쓰는 거. 그래서 여기는 요령을 좀 부려야 됩니다. 요령. 아는 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늘 느끼지만 실력하고 시험 합격하고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비례 관계는 있긴 있지만 반드시 정비례는 아닙니다.
다시해서 많이 한다 그래서 점수를 꼭 잘 맞진 않아요. 왜? 답안에 표출을 못 하거든요. 답안은 마치 연애 편지 쓰듯이요. 이런 표현 저도 처음 써보는데 연애 편지 쓰듯이 좀 깔끔하고 예쁘장하게 있죠. 그렇게 넣으면 채점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내용 물론 중요하죠. 근데 웬만한 내용 썼는데 뭔가 깔끔하고 떨어지게 딱 써는 거 있잖아요. 특히 판례 딱 그냥 무조건 판례 입장 어떻다, 판례 입장 어떻다 이런 거 딱딱하고 그냥 탁탁탁 기계적으로 떨어지는 거 있으면 실수해도 어휴 얘가 이런 왜 실수를 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딱딱 떨어지지 않고 그냥 자기 일기 쓰듯이 막 써는 거 있잖아요. 만연체로 써는 거. 교수님들 읽긴 읽어요. 읽으면서 화내요. 자식 좀 목차를 좀 잘 쓰듯이 이러면서 틀린 거 있으면 막 감점이 들어가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교입니다. 기교. 실력이 약간은 기본이 돼야 되지만 기교를 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진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목차 있잖아요. 이런 목차. 시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몇 분 여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연필로 싹 이렇게 답안별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독한 사람들이죠. 그게 진짜 근데 이뻐 보여요. 그리고 우린 복사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연필로 한 건 안 보여요. 연하게 한 거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물론 저는 10년 쓰니까 이런 거 안 해도 자동으로 이제 딱딱딱 띄어쓰기가 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저는 이런 요령들도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예쁘게 만드는 거는 목차 잘 잡게요. 목차. 우리가 항상 괴롭죠. 마음은 목차를 쓰고 싶은데 안 나오잖아. 그런 거 연습을 어디서 해야 돼요? 각종 사례, 문제집에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왜 이 목차가 나왔을까? 나라면 어떻게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차 반줄 쓰면은요, 솔직히 한 두세 줄 정리되는 거 있어요. 왜냐면 뭐, 산의 경우 뭐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을 쓴 데가 한 줄로. 공모관계 이탈 여부. 결과적 가정범의 미수인정 여부. 그냥 그렇게 쓰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쓰지만 논점은 다 건드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목차 대충 큰 목차 하나 잡고 설문의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가지고 어쩌고 했으니까 뭐가 문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 뭐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있고 판례는 뭐라고 했다. 그리하여 산의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딱 하나씩만 써봐요. 학설의 태도, 판례의 태도, 검토, 사안의 경우. 하나씩만 써도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걸 그냥 만연체로 쭉 써놓으면 힘들어요. 읽기도 힘들고 보기도 싫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죠? 사례형 조금 더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선택형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공부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정직해요. 물론 이제 실수 같은 건 빼고 일반론에 얘기했었을 때 정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했더라도 선택형으로 해서 뭔가 대비를 안 했다면 그냥 이 판에다 대충 알지 뭐 나오면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선택형은 끝까지 한번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딱 보고 그러니까 한번 뭐 화장실 가든 뭐 하든 자기 전이 됐던 한번 쭉 가놓고 오늘 본 판례들 쭉 보면서 답은 덮어야겠죠. 이 판례 딱 보고 앞에만 보고 인정, 부정, 인정, 부정, 인정, 부정 이런 것들 하면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제일 괴로운 게 그거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우린 주로 리을까지 나오죠. 가끔 미음까지 나왔다 칩시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내가 이거 두 개는 이렇게 해서 따가라. 근데 얘를 모르겠어. 근데 얘가 답의 결론이 되는 거야. 한두 개가 아니죠. 봤어, 분명히. 나 이 판례 아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냥 알겠지 하고 넘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있는 판례 일단 계속 보세요. 시간 나면 형법 판례는 그나마 되잖아. 편하잖아요. 막 활극 있잖아. 막 강도하고 사람 죽이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사는 괴롭잖아. 이 새끼는 왜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왜 변제 무슨 약정을 이렇게 많이 맺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법은 그런 거 없어요. 딱 사실관계 보면 확연하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선택형을 위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하십시오. 판례들 계속 보면서 결론 연습하세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과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새 보면은 이 지문 선택할 때요. 심리학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엔 속어법으로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와서 그렇게 안 해놔. 교수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겠죠 하면서 꼭 그 지문을 넣는다는 거예요. 말려들지 맙시다. 물론 이제 이런 거는 평상시에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찍어도 맞추죠. 그래서 좀 착하게 삽시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어쨌든 잘 좀 대비하시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사례형 쪽에 좀 더 대비하세요. 사례형 쪽에 요거는 실력 이상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택형은 최종 보충성으로 몇 번이죠, 우리는?
알겠죠? 4번. 오지선다에서 4번의 확률이 제일 많아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나온 것들, 저도 문제를 만들다 보면 주로 4번에 가 있어요. 주로 4번에. 저도 모르게. 그래서 억지로 1번으로 올리고 이제 균형을 맞추기도 하긴 하는데, 일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2013년에요. 사법시험 1차 문제